안녕하십니까, 양현상입니다. 저는 한국국방기술연구소의 연구소장을 하고 있고 노바엑스의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노바엑스는 우주항공 방산 솔루션 하는 기업입니다. 그거 하기 전에는 저는 방위사업청에서 15년 동안 무기체계 개발과 사업 관리를 했고, 그리고 방산 업체에서 위성 및 우주 TF 사업 기획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주경제에 투자하라라는 책들을 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이 세계 6번째 핵 추진 강대국에 오를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여러 가지 기술의 역량과 또 전략적 필요성, 또 국제적 여러 정세가 맞물려야만이 이 핵 추진 잠수함은 가능합니다. 현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이렇게 6개국에 불과합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그러나 우리가 K 잠수함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행됐던 것이 장보고 2, 장보고 3 뭐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우리가 보유를 통해서 해양 강국으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이슈가 있고, 또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확보해야 할 또는 또 전략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자로 설계 및 소형 원자로 기술입니다. 이 핵 추진 잠수함의 핵심은 잠수함을 탑재할 수 있는 소형 원자로의 기술이 보유하고 있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가 이 원자력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그 사업들을 통해서 소형 원자로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잠수함의 어떤 독자 설계를 통해서 건조 능력을 확보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보고 3 이 급의 3000톤급의 디젤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개발 설계를 했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잠수함의 수지 발사관에 탑재된 지대 미사일도 발사주고 독자 개발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러한 그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 잠수함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계 수준의 어떤 조선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요소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핵 추진 잠수함은 이러한 기술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요소는 또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핵 추진 잠수함은 비대칭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들과 또 전략적 어떤 안보 환경의 변화가 함께 수반되어야만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그 핵미사일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SLBM 어떤 그 발사에 대한 동향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구축을 하고 있지만, 주변국들의 해국력에 대한 증가에 대한 요소의 대응에 따라서 이 핵 추진 잠수함의 어떤 사업에 탄력을 받냐 안 받냐의 어떤 관건이 될 수가 있죠. 중국은 핵 추진 잠수함을 그 항모 전력을 확장하고 또 해양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그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일본도 해양 자위대를 통해서 전력을 증강하고 있고요. 그런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핵 추진 잠수함의 여러 가지 연료 공급이 장기간 그 잠항을 할 수 있느냐 없냐에 대한 것이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핵 추진 잠수함의 어떤 그 전력 확보는 해군의 어떤 그 대항 해군으로 가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죠. 또 전략적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큰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고 또 보유하고 하기 위해서는 국제 정세의 여러 가지 변화와 외교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핵 연료를 확보하는 문제는 핵 추진 잠수함의 핵심적인 요소인데, 핵 연료를 확보하고 또 군사적 목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하는 것은 해외 각국에서의 민감한 요소이기 때문이죠. 그러한 것들은 그 해외 각국의 어떤 여러 가지 협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기술적에 대한 난이도도 그 원자로 기술적 기반 하에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원자로도 개발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충격이나 이런 것들에 의한 기술적 보완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도의 설계와 운영 기술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한 2조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비용도 부담이기도 하죠. 하지만 한국은 핵 추진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건조할 수 있는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필요성도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위협, 또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한 대응에 대한 전략적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 연료의 확보, 또 기술적 난관 이러한 것들을 극복을 해서 국제적 제약과 또 외교적 관리를 해결해서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의 여러 가지 난관들을 극복함으로 인해서 6번째 핵 추진 잠수함의 강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다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우리가 자력으로 개발했을 때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와 또 기대되는 파급 효과들이 있는데 상징적인 의미는 과학기술의 강국으로서의 증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통해서 원자력, 또 조선, 기계, 전자, 소재 이러한 분야들에서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을 역량을 융합하고 집중시킬 수 있는 무기체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글로벌 파워에 대한 상징이 될 수도 있겠죠. 핵 추진 잠수함을 자체 개발하고 운영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 대열에 합류한다는 것은 한국이 단순히 지역 강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안보 및 기술 강국이 되었다라는 위상을 확보하는 것을 보여주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국민적인 자긍심도 있겠죠.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 성공을 통해서 국민들이 엄청난 자긍심과 또 성취감을 안겨줄 수도 있고 또 이를 통해서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와 함께 기대되는 파급 효과도 있습니다. 국가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대부 억지력에 대한 극대화가 가능한 것이죠.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즉각적인 보복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전략적 억지 능력을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해양 주권의 수효 능력을 강화하고 또 연합작전 시에도 이 핵추진 잠수함의 기여도는 막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개발 과정을 통해서 축적된 최첨단 기술들 이런 것은 핵추진의 어떤 항공모함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고 차세대 전투함 또 우주 발사체 이런 분야까지도 고난이도의 미래 무기체계의 기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산업적인 효과들도 있습니다. 첨단 기술의 생태계를 고도화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원자로 또 이런 핵추진 잠수함의 선체 또 추진 체계 또 한정 장비 전투 시스템 이러한 잠수함의 구성 요소들은 최첨단 기술들의 집약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발 과정을 통해서 기술의 혁신은 조선 사업도 또 원자력 산업도 기계 소재 IT AI 등 관련된 산업 전반의 기술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가능하고 가속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신규 사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겠죠.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통해서 당연히 막대한 연구 개발이 필요하고 또 이에 대한 수출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적 영향력도 증대될 수가 있겠죠. 핵추진 잠수함의 보유국이 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발언권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 핵추진 잠수함은 보통 우리가 한 4개월 정도를 바닷속에서 잠원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비대칭 전력의 핵심 전력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국제 현안에 대한 논의사항과 여러 가지 외교적인 상황에서 한국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핵 추진 잠수함의 자력 개발은 핵 연료를 확보하는 문제, 또 막대한 개발 비용, 국제사회의 시선, 또 비확산 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유지와 또 조화 이런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극복을 한다면 우리나라도 핵 추진 잠수함이 한국의 미래를 강력한 전략적 자산으로 또 국가 발전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통적인 잠수함 강국이 주목하는 한국 기술의 핵심 경쟁력은 독자적인 설계 및 그 건조 능력에 볼 수가 있습니다. 설계부터 건조까지 자체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드문 사례이거든요. 한국은 장보고 1급은 독일 기술을 그대로 도입을 했습니다. 장보고 2는 214급 그 기술 이전 및 국산화를 시작했던 그 잠수함이기도 하고요. 장보고 3급은 도산 앙차고함이라고 해서 독자 설계하고 건조 능력을 완성한 잠수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잠수함을 만든다는 것을 넘어서 잠수함의 성능과 또 특징을 우리 스스로가 정의하고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강국이라고 하는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오랜 기간 기술 축적을 통해서 이뤄낸 성과들을 한국은 비교적 단시간에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 기술의 국산화도 우리가 그 경쟁력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전투체계, 또 음파 탐지기인 소나, 추진체계, 추진 발사관 같은 잠수함의 핵심 기술을 우리가 국산화하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3D 표적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최첨단 소나 시스템, 소음 저감을 통한 삼축 능동 장치 시스템, 이러한 것들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직 발사관인 VLS라는 그 수직 발사관의 탑재는 디젤 잠수함 중 세계에서 유일하게 잠대지 탄도미사일 SLBM이라고 하는 탄도미사일에 발사할 수 있는 그 탑재 체계가 됩니다. 이는 한국 잠수함의 독보적인 전략 가치를 부여받았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유사시 지상 핵심 표격을 은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잠수함의 확장 능력을 혁신적으로 평가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가져갈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그리고 조선산업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조선산업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것, 또 조선산업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강국이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그 업체들인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등은 세계적인 수준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국내 기업들은 잠수함 개발 및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품질적인 요소들을 안정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기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풍부한 건조 기술과 경험을 여러 가지 그 해군의 잠수함을 건조하는데 많은 노하우들을 축적할 수 있는 요소가 되었고, 이러한 핵심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은 전통적인 잠수함 강국에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을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선도하는 기술의 어떤 세계 잠수함 시장의 체인저로 부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그 장기적인 국산화 가능성, 그리고 한국의 어떤 조직력과 산업 생태계의 강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살펴보면, 핵심 추진 그 잠수함의 장기적인 국산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의 완전한 국산화는 단순히 추진 잠수함 한 척을 건조하는 것을 넘어서 핵 연료 주기인 원료 채굴부터 폐기까지가 가능해야만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전반적인 기술 자립을 의미하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가능성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소형 원자로 기술력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미 스마트와 같은 소형 원자료 개발, SMR이라고 하는 소형 모듈 원자료를 개발을 완료를 했고, 이 소형 모듈형 원자료를 통해서 고출력 또 저소음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362 사업을 통해서 4,000톤급의 잠수함의 원자로를 개념 설계를 마쳤고, 또 사실상 핵심 기술이 상당 부분을 확보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차세대 SMR 개발에 대한 정부와 기업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기술은 핵추진 잠수함의 원자로의 개발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잠수함의 독자적인 설계 건조 능력도 그 중에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장보고 3급 도산 앙차노함은 3,000톤급의 그 잠수함을 설계하고 건조를
통한 이 경험을 통해서 전투 체계의 어떤 통합까지 완전한 독자적 기술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잠수함에 가지고 있는 은밀한 그 침투, 그다음에 소음에 대한 기술, 전투 체계에 대한 고도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핵심 역량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성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략적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인데, 북한의 어떤 그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됨으로 인해서 주변국들 해군력에 대한 증강이 필요성이 있고, 또 핵 추진 잠수함의 전략적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안보 환경은 핵 추진 잠수함의 국산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부와 또 기업과 또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강력한 원팀이 돼서 조직력을 가지고 사업을 주관하는 방위사업청과 또 국방부, 또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그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 개발, 또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통합과 생산 역량,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각자의 전문 분야들을 핵심적인 어떤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탄탄한 우리 그 조선 인프라와 또 원자력 사업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그 핵 추진 잠수함 개발에 어떤 직접적인 어떤 자양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 기업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협력을 해서 핵 추진 잠수함에 많은 그 첨단 부품들이 필요로 하는데, 이런 것들이 같이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극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국방 분야에 적용시킬 수 있고, 또 이런 기술적 개발과 생산을 통해서 우리가 신속한 어떤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한국적인 독보적인 어떤 그 조직력, 또 산업 생태계의 강점을 가지고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고난이도의 어떤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완전한 국산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을 우리가 핵심 역량을 가지고 추진하면 가능한 프로젝트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KF-21 양산과 K방산 르네상스의 시작은 우리가 충분히 우리 기술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그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K방산 르네상스의 시작은 우리가 크게 한 4-5가지의 요소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기술의 자립과 파급 효과가 있는데, KF-21은 핵심 기술 국산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 그 항공산업의 기술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A상 레이더는 전투기의 눈이라고 불리는데, 이 그 A상 레이더가 우리가 독자 개발함으로써 항정장비 자체 개발과 또 여러 가지 그 충격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다른 기타 사업에도 영향을 주는 파급 효과가 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 효과인데요. KF-21은 양산과 수출에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 유발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고, 관련된 부품 생산과 또 중소기업의 성장에도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출 성공 사례와 연계시켜서 이미 FA-50은 국산 항공기의 해외 시장에서 성공적인 수출을 이뤄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FA-50을 통해 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KF-21에도 집중적 관심을 통해서 잠재적 어떤 고객 확보가 될 수 있었던 기반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또 마지막으로는 자주 국방에 강합니다. 현재 군에서 쓰고 있는 노후화된 F4, F5 전투기들을 대체해서 우리가 영공 방위의 능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KF-21 양산을 통해 가지고 K방산의 르네상스를 실현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KF-21을 통해 가지고 세계 시장의 평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몇 가지 측면에서 알아보면 첫 번째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KF-21은 프랑스에서 개발한 라팔, 유로파이터의 파이푼, 이런 경쟁 기종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당 한 1,0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지만 양산 가격은 한 800억 정도의 수준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향후 계속되는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5세대의 업그레이드 가능성이 가능한 설계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가성비 높은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기술 신뢰성에 대한 검증입니다. KF21은 시제 개발 단계에서부터 한 1000회 가까이 무사고 비행 시험을 달성을 해서 높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래 확장성인데요. KF21은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서 미래 무인기와 협력해서 AI 기반의 전투 시스템 통합을 다양한 확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 전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제관계 정치적 상황에서 방산 수출은 단순히 성능과 가격뿐만 아니라 어떤 국제관계에서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대응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다양한 그 변수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외교적 어떤 협력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세계 시장에 경쟁력 있게 그 수출을 할 수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잠재적 고객에 대한 확보입니다. 현재 방산에 대한 수출하고 있는 국가로는 폴란드나 중동, 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 수출하고 있는데 KF21을 통해 가지고 그쪽 나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전에 그 수출했던 F50은 그 여러 가지 다른 그 국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세계 시장을 평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KF21의 양산은 K방산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K방산의 르네상스를 이끌어서 핵심 동력이 될 수 있고 또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 기술로 첨단 전투기를 개발하고 또 그것을 양산하는 능력까지 갖춤으로써 세계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전략적인 수출을 통해 또 외교를 넘어서 또 다양한 성공 수출 사례를 만들고 그에 따른 한국 방위산업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I 파일럿과 항전 소프트웨어는 우리 한국 기술에 여러 가지 그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카이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카이는 한국 항공 우주 산업을 얘기합니다. 2030년에 완전 자율형 AI 파일럿 전투 체계를 개발하겠다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2027년도에는 F50에 AI 파일럿을 탑재해서 또 시험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고속 무인용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을 위해서 국내 기업과 협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무인 복합체계인 멀티라고 하는 유무인 복합체계의 핵심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항전 소프트웨어의 국산화및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하나 시스템과 같은 방산 기업에서 국내 기업들과 통합해서 모듈형 항정 장비를 기반으로 해서 임무 컴퓨터, 또 스마트 다기능 시연기, 또 스마트 멀티 펑션 디스플레이 핵심 임무 장비를 전투기와 회전익 같은데 이제 공급을 하게 되고 있고, 특히 항공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도구에 여러 가지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국내 최초로 획득한 그 소프트웨어 신뢰성, 안정성 측면은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항공기용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안정성을 위한 평가는 여러 가지 전 세계적 표준의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 많은 부분 국내 방산 기업들이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과 비교해서 한국의 강점은 일단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그 선진국의 AI 무기체계 개발 현황들을 좀 보면 그거에 따라 우리가 얼마나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은 AI 그 조종사가 F-16을 조종하는 도그파이트에 성공적으로 수행을 해가지고 무인 전투기를 통해 가지고 시험 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이 AI 파일럿의 기술을 앞세워서 그런 다양한 시험들에 대해서 성공을 했고, 특히 중국도 장거리포 또는 드론 이런 곳에 AI를 적용을 해서 성공을 한 사례가 있어요. 러시아도 AI 드론을 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이제 추격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후발주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반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그 기술 격차를 줄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선진국들의 이런 뛰어난 부분에 AI 관련된 파일럿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기술에 대한 격차가 있지만 우리가 기존에 많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있는 반도체 또 통신 뭐 센서 기술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기술의 격차가 없고 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더 우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AI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시켜 가지고 선진국 대비 빠르게 후발주자지만 오히려 역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방에는 이제 지금 이제 바로 AI 파일럿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자율주행을 한다는 얘기고 자율주행을 한다는 얘기는 무인화를 하겠다라는 그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 번에 갈 수가 없으니까 유무인을 복합하겠다라는 게 유무인 복합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일단 유무인 복합 시스템으로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그리고 점차적인 그 기술들을 축적해서 아예 자율주행으로 가는 시스템인데 이 유무인 복합 체계는 그래서 자율주행으로 가는 AI 파일럿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래 전장에서 유무인 그 복합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하게 그 전장 체계도 재편되고 있고 또 이에 따른 다양한 집중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속한 기술 도입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그 기술 환경에 적용하고 있고 또 AI 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해서 또 우리 뭐 스타트업이나 또 기존의 방산 기업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또 적극적인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자신감을 가져도 됩니다. 충분히 우리가 한국의 AI 기술은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요소 중에 국방과 또 항공우주 분야에서 그 응용 분야를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미국과 같은 어떤 그 기술의 선진국에 대한 그 일부 격차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부분 우리 기반 기술을 통해 가지고 격차를 줄이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상황이고 또 몇 가지의 또 강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연구개발 투자와 인재 역량이죠.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우수한 연구 인력들이 AI 기술 발전을 위해서 핵심 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민간 기술과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어요. 민간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는 AI 반도체, 통신 기술 이런 것들이 국방 분야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어서 이런 우리 무기 체계, 특히 유무인 복합 체계의 미래 전장 체계를 이끄는 이런 유무인 복합 체계에도 빠른 부분 응용 분야로 적용시키고 또 테스트하고 개발하고 하는 것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이런 AI 파일럿과 항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새로운 기술과 또 이러한 개념들을 선도해서 항공 우주 및 국방 기술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가 있는 잠재적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활발히 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방위사업의 특성상 국제적 협력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으로써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겁니다. KF-21 수출을 통해 가지고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의 품질을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KF-21 수출은 순수하게 국내 독자 개발한 것이고 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성비 있는 품이죠. 또 가격만 싼 것이 아니라 품질과 또 여러 가지 신뢰를 가지고 있어서 해외 시장에 충분히 우리가 순수 우리 기술의 코리아로 KF-21이 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K방산이 K9 자주포나 K2 전차 전투기로는 앞서 이제 그 수출했던
FA-50 이런 공격기에 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외에 어떻게 보면 먹힐 수 있었던 것이 빠른 납기 기간입니다. 이런 그 막대한 무기 체계를 보통 몇 년씩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생산 시스템들이 잘 돼 있어서 빠른 그들이 요구하는 납기를 충분히 채울 수가 있고요. 또 당연히 이제 가성비 있고 그에 대한 품질이 높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 무기 체계의 특징은 사용하면서 그거에 대한 유지 보수가 잘 원활히 돼야 되는데 그거에도 우리 장비가 모듈화 돼 있기 때문에 장비 정비에 대한 편의성이 높다는 것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요소입니다. 이런 요소들 중에 우리가 K방산에서 수출하고 있는 K9이나 자주포 이런 거에 대한 무기체계도 첨단 무기체계 시스템이 들어있지만 KF-21 전투기는 상징적 요소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KF-21 전투기에는 기술의 집합적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의 품질 상징이 될 수 있는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높은 기술의 자립도와 국산화율입니다. KF-21은 가장 핵심인 것이 전투기의 눈인 그 A상 레이더인데 이 레이더를 국산화했다는 겁니다. 또한 통합 항전 시스템의 핵심 기술을 국산화했다는 것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전투기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서 첨단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통합한 이 역량은 우리가 높은 기술과 자립도에 의해서 국산화율이 있는 또 해외 시장에 우리 것을 어필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빠른 납기와 맞춤형 지원입니다. 한국의 방산은 주문과 동시에 그들이 요구하는 빠른 납기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걸 군에서는 이제 MRO라고 그러는데 그 정비 시스템이 토탈 솔루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해외 고객들로부터 만족도가 높은 것이 큰 특징입니다. 또 실질적인 운용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운용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또 피드백을 통해서 보완했던 장비가 우리 한국 장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KF-21 같은 경우에도 한국 공군이 실전 배치를 통해 가지고 시제기 배치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성능들에 대한 그 피드백을 통해서 성능 개선들을 했습니다. 전투기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한 고객들이 안정적인 성능을 확신할 수 있는 확신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한국의 IT나 또 AI 반도체 기술 등은 민간 분야에서 강점인 요소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방산 기술에 접목됨으로써 메인 인 코리아의 기술력과 품질의 향상은 우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K방산에 대한 여러 관심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K방산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다양한 무기체계들이 수출되고 있지만 우리가 독자 개발한 또 기술력이 집약된 KF-21을 통해 가지고 K방산의 르네상스의 절정을 찍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된 첨단 전투기가 세계 시장에서 진출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무기체계도 신뢰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